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전주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서 실력들을 좀 팍팍 키워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을 풀어봐야 될까요? 자, 먼저 5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이다. 이런 문제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자, 제 생각엔요, 이런 공부들이 되어 있는가?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죠?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네제곱. 규칙 공부되어 있나요? 이런 공부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갑자기 저걸 썼죠? 우리가 i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 계산은 뭐가 될까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갖다 써놨죠? i입니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계산하면 뭘까요? 마이너스 i예요. i 마이너스 i를 시험 문제 내고 싶지만 그건 너무 간단하니까 변형한 것들을 내는 거죠. 됐습니까? 조금 더 어려운 표현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 마이너스 bi 분의 b 플러스 ai. 와우. 이쪽은요, a 플러스 bi 분의 b 마이너스 ai. 계산하면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의 n제곱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뭔가 하나 좀 확인 사살 해볼까요? 이런 부분요, 여러분들 유리화 배우셨죠? 1 플러스 i, 1 플러스 i의 제곱 처리하게 되면요, 2분의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소거되고 i 이렇게 돼서 i가 나와요. 이제 각각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 힘드니까 하나 샘플로 예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무엇을 물어본 건가요? 저런 거요?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뭘 물어본 걸까요? 문제에 주어진 식은 결국은 무엇을 물어봤다? 마이너스 i, 이 녀석의 몇 제곱이다? 2019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 i의 몇 제곱이다? 이건 제곱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1010제곱이다. 이런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각각 몇 번마다 규칙이다? 4번마다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000, 2000 부분을 날려서 없애보겠습니다. i 역시 없애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되겠죠? 마이너스 a 몇 제곱? 4번마다 규칙 16 없애버리고 세제곱 됐고요. 자, i의 뭐가 되겠습니다? 제곱 되겠습니다. 서서히 써볼까요? i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 1 되겠고, 자, 이쪽 거는 이거 가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소수 관련 계산 위에 써져 있는 이 형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 맞습니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 마이너스 i 단순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혹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부호 바뀐 거, 그 다음 요런 계통,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모양 형태, 어려운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학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초 연습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5제곱이 가는 이 부분에서 규칙이 생긴다는 것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출제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문제 마치도록 합니다. 이번엔 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당 fx, px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들이 있을 때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px를 다 구한 다음에 구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p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거예요. 최고차가 1이구나. x세제곱이구나.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해서 a, b, c를 찾아서 풀이하겠다. 물론 되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이 식 부분을 잘 관찰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해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뭘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 x를 이렇게 대입하면 1에 3, 2에 4, 3에 5라는 얘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얼마만큼? 이만큼 더 큰 숫자 이런 형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양시켜서 이렇게 만든 이런 새로운 그래봐야 몇 차식이겠습니까? 3차식을 생각을 했는데 이 3차식에 1, 2, 3을 대입해주면 성립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px 빼기 x-2라는 식은 x-1, x-2, x-3을 근으로 갖는 3차식이 되겠고 그래서 px라는 식은 x-1, x-2, x-3 이항시켜서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다는 걸 구해달라 이런 뜻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px를 x-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p5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p5는 어떻게 되죠? 5를 대입하면 됩니다. 4, 3, 2, 5 대입했나요? 7, 24 더하기 7, 와우 31 이렇게 구해지겠습니까? 네. 자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일을 벌여야 된다고요? 이런 풀이 안 됩니다. 물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생각 안 난다면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식을 잘 관찰해서 와 대입한 거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1, 2, 3을 대입해주면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새로운 3차식의 근, 자 결론적인 이 부분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관찰이 우선 중요한 거겠고 그래서 이 식을 만드는 이 과정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풀이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 안 됐으면 그 관계 만들어내는 부분들 다시 한번 듣기 해서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중 한 좌표가 이렇다. 정수 PQ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난다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넘겨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방정식이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1-루트3이다 한 근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요 문제에 정수 PQ라고 해줬거든요. 그러면 계수 형태의 PQ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 켤레근을 배웠죠. 됐습니까? 켤레근이 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근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합 2는 이꼴 마피뿌 3 됐습니까? 그럼 P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고 두근 곱 실제로 곱하면 마이너스 Q 플러스 1 Q값은 얼마? 마이너스 3 해서 결과를 구해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P-Q를 구하라. 아이 이거 사과해 가는 건 별 문제가 없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한눈에 보일 정도로 딱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뭐죠? 일단은 갖다 처리 당연한 거고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정수 PQ 계수되는 부분에 PQ 돼 있다면 자 무슨 근 갖는다?
혈렉은 갖는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과정 풀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고요. 자, 여기 판단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한 판단에 의한 풀이, 이것이 9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10번,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많이 보던 스타일 문제군요. 자, 인수분해에서 한근 오메가, 다른 한근 오메가 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얼마요? 1. 두 근의 곱 1 되죠. 그 다음 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 0, 혹시 모를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됐습니까? 혹시 모를 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혹시 모를 역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한 이론 학습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뭘 물어봤을까요? 방향을 조금 선회했네요. z 더하기 z 바다,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더하기 3. 자, 이쪽을 어떻게 써야 되죠?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더하기 3의 켈레복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겠뇨? 각각의 켈레복수 열심히 가는 거죠. 됐습니까? 완벽한 산수 문제를 물어봤네요. 통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바 더하기 1,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바 더하기 1, 오메가 바 더하기 3, 오메가 더하기 1. 한번 규칙적으로 나오겠죠? 자, 봅시다. 오메가 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 더하기 1. 자, 됐습니다. 자, 오메가 파, 2배의 오메가 파 됐습니까? 3 오메가 파, 4 오메가 파죠. 오메가 3 오메가. 이 순서를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쓸걸. 됐습니다. 그 다음 3 해서 6. 처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산수 부분에 우리는 열심히 오메가하고 오메가 파 더하기 곱하기 한 결과를 대입해야 되겠군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열심히 대입했습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6 열심히 대입했습니다. 3분의 12 결과 답 4 이렇게 얻었습니다. 아하, 뒤에 산수에서 살 붙여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된 듯 하지만 뭐 큰 틀에서 어긋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주어진 식 인수분해에서 근을 처리해서 나온 이런 정리 부분. 두근합, 두근곱. 이번엔 겨우 이 정도 써먹은 건가요? 그 다음에도 다른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학습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출제자가 이걸 물어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소수 이론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돼가는 이 부분만 좀 더 우리가 좀 학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완벽한 계산입니다. 계산이니까 이 부분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중요한 이론 학습 파트 부분은 지금 체킹한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거의 모든 학교에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거라서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문제 형태입니다. 나중에 질문하는 그 형태만 조금씩 변형되는 거니까 우선 좌측에 정리한 이론 학습들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다른 문제들까지 역시 몇 개 좀 풀어봐가면서 조금 변형된 거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10번 문제 풀이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전주고 14번 문제 어떤 문제 있을까요? 이어서 계속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5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 야, 이곳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겠다?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대입하게요? 진짜 대입하시려고요? 이거 5차 여기다 집어넣어 대입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뭔가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근데요,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 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은 무리수라서 시험 범위가 적당치 않은데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전 오히려 1 플러스 루트 3 i가 나올 줄 알았는데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값을 우리는 x라고 처리를 하고요. 이 x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을 건데 오차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제곱을 해서요. 자,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2차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고차식의 값을 구하겠다. 그럼 고차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몫이 생기겠죠? 그 다음 나머지가 생기겠죠? 근데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1차거든요. 즉 고차식의 값과 1차식의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1차를 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예요. 자, 이제 그럼 나눠서 이용해야 되는데 식에 연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연관성이 없네요. 도대체 얼마나 독한 산수를 내려고 한 건지. 연관성이 있으면 좋았으련만.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2 들어가서 2 맞아 됐습니까? 뺐습니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7. 그럼 이번엔 5 해야 되나요? 5 마시 빼면요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또 이번엔 또 4 해야 됩니까? 4 마팔 빼니까 1 마일 2 이렇게 처리됐나요? 자, 이제는 그러면 또 1 한번 해서 1 마이 됐습니다. 뺐으니까 1 4 이렇게 되죠. 와우, 됐습니다. 즉 나머지가 x 플러스 4라는 거예요. 즉 f1 플러스 루트 3 이 결과는 이곳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에 더하기 4 한 결과와 어떻게 되겠다?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플러스니까 a 값은 5가 되겠고 b 값은 1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풀이 또 그냥 여기 구하면 되는데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해서 26을 만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 산수 부분은 큰 무리가 없고 제일 중요한 점은 저걸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뭐다? 맨 처음에 이 식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이하는 것은 할 일이 못 된다. 2차 식을 만들어서 요 아이디어 이용해서 요 1차를 구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이 이론 틀을 아느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에 대한 연관성이 있으면 이 나누기 파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막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주어진 식하고 연관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직접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주어진 식에 따라서 뒤 처리하는 부분들은 약간 변화가 있겠고요. 그 변화 이전에 가장 중요한 골격. 그냥 대입은 안 됩니다. 고차식의 값 구할 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해서 2차 방정식 만들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 정리 원리, 영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갔다.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확실하게 이론 정리해서 이런 문제 유형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 문제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5번도 함께 합니다. 이참수 그래프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지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겠다. m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납니다. 뭐 방법 없습니다. m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하는 게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값은 이곳 0 만드는 거니까 2가 되겠고 이거 0 만들려면 2 집어넣으니까 y값은 5 이렇게 돼서 항상 지나는 점을 구했습니다. 이곳이 P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의 범위가 1부터 5였는데 이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와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참수가 1, 5 이렇게 되는데 최소값이요? 그거 참 특이하군요. 2에서 최소값이다. 최고차가 양인데 뭘 것 같습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서 이 좌표가 여기가 2고 대입한 결과 5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1부터 5까지 범위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즉 그래프 이만큼 관련돼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즉 꼭지점 좌표가 2,5였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매치합이 됐습니다. 이때 m값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 함수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되는데 이게 a였고 2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m값은 마사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이는 맞췄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항목들 중에서 m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m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처리해서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주어진 식이 있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돼 있다면 주어진 범위의 이차함수를 그려갈 때 이차함수 최고차가 양인 이차함수 이 부분을 상상해서 꼭지점 좌표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범위 안에 이 좌표가 주어져 있어서 이게 뭐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부분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차함수 이뤄놓고 매치합시키면 불이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하려면 m에 대한 항등식에서 값 2,5를 처리해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학습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16번 단답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용하라. 그럼 나머지부터 구해야 되는데 일단 좀 이따 구하겠습니다. 이 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되느냐? 나름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식 쓰겠습니다. 몫이 생기고 나머지다. 원리 지킵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2 됐습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마이너스 16 구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라고 하는데 저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71이 x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x 4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개해지면 x 5제곱 더하기 x 4제곱입니다. 그리고 73 된다는데 73은 그러면 x 플러스 이걸로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걸 위에처럼 되면 우와, 그렇다면요. 위에 식을 뭐 이렇게 뭐 다시 써야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에 qx 플러스 뭐 이렇게 이게 써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답일까요? 이게 답이라고만 안 쓰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정수로 됐을 때는 항상 어떤 숫자를 써야 되죠? 나머지가 무슨 나머지에 음수가 있습니까? 그건 모자라는 건데 말이 안 됩니다. 남는 걸 써야 됩니다. 양수 형태를 써야 돼요. 정확하게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눠주는 숫자가 얼마였죠? 73이었죠. 그러면 그 나눠준 수는 우리가 항상 나머지를 구한다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7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57 해서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심하게 너무 많이 뺀 거죠. 그렇게 되면 음수가 나오게 되면 나눠준 수만큼 다시 더하기 해서 나머지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자, 이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다른 건 없습니다. 열심히 구했을 때 나머지에 음수 나오는 이 부분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더하기 해서 양수 처리해달라. 이 하나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나머지 정리 원리해서 16 마이너스 16 구하는 건 학습 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역시 거듭 말씀드리듯이 나누기 하는 숫자만큼 더.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나누기 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이 부분이 뭐 80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3을 빼서 답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음수로 되게 되면 73을 더하기 해서 최종 답을 구해달라.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단답형 문제 마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18번 단답형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 이것만 읽고는 그냥 통과하려고 했었는데
조건을 보니까 조금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PQ는 500 이하의 세 자리 자연수이다. 다음 알파 베타는 3개의 약수를 갖는다. 요 3개의 약수를 갖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체킹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싫어하는 요소 500 이하의 세 자리 자연수 찾기 들어가야죠. 찾기. 자, 우선 기본적인 식을 쓰겠습니다.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P, 두 근의 곱은 Q. 이런 거 풀어가는 거예요. 두 개 열심히 더하기 해서 P, Q 찾는 건데 우와 세 자리 자연수 500이야? 걱정되죠? 자, 근데 이런 조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약수 3개. 약수가 3개 되는 이런 숫자는 뭘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뭔지 아십니까? 소수의 제곱으로 구성된 숫자입니다. 소수 뭐가 있죠? 2 제곱한 4, 3 제곱한 9. 그다음 뭐 있죠? 5 제곱한 25, 7 제곱한 49. 얼마까지 해야 되죠? 11 제곱한 121, 13 제곱한 13 169인가요? 169. 아마 17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곱하기 한 Q가 500 이하인데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벌써 400에서 46, 24, 600 넘어가는 거니까 안 해도 되겠죠? 자, 즉 벌써 지금 이 체킹한 것들 중에 이건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숫자하고 가장 작은 거 곱하기 해도 벌써 500을 넘어가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모두 만족시켜야 되겠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4가 선택이 되면 다른 숫자랑 이게 지금 합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숫자랑은 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최소 이렇게까지 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 자리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4하고 121 더하기 해주면 P는 얼마가 나올 수 있죠? 125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 Q는 어떻게 되죠? Q는 4로 곱하니까 484 이렇게 나오나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더하기 해주면 500에 또 되니까 609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609 이쯤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경우 혹시 더 없나요? 9하고 더하게 되면 9를 곱하기 하는 순간 딱 넘어가니까 안 되겠고 더하기해서 이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찾기 하는 문제 형태라서 체킹을 한 겁니다. 답은 구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도 이 문제의 핵심은 주어진 조건에서 3개의 약수를 갖는 것이 소수의 제곱으로 구성된 숫자다. 이런 숫자들이 가지고 뭔가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주어진 정보인데 소수의 제곱이 약수가 3개라는 사실 잘 기억해서 흔히들 이런 게 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많이 주어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체킹하고 함께 풀어봤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단답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 양수들일 거고 주어진 곱셈 공식 형태를 만족시킨다. 이때 2차 방정식 그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12제곱을 구하라. 벌써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답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을 외치고 싶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이 곱셈 공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와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에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쁘겠네요. 자 그냥 원래대로 빼기 형태로 쓰겠습니다. 빼기. 자,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공부했듯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고요. 자, 그 다음 공식 부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이론 학습하셨죠? 자, 이 결과가 0이라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이쪽 부분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그럼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000 밖에 없어요. 그러면 A는 B, B는 C, C는 A.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에서 그냥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문제를 질문 던졌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ABC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보던 식이죠. 하하, 허근 갖는 식이에요. 허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양변에다가 x를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하더라도 0일 거고,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즉 세제곱하면 1. 무슨 얘기냐고요? 아까 이 근을 뭐 우리가 오늘 문제도 있었는데 오메가 바 했던 거. 알파라고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세제곱이 1이란 뜻이고요. 알파 12제곱 당연히 1이죠. 그래서 그냥 답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공부가 착실히 진행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이 주어진 곱셈 공식 잘 돼 있어서 정삼각형에까지 공부가 잘 돼 있겠고요. 이 부분이 한눈에 들어왔다면 이 주어진 식이 이 식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 근데 한 방에 딱딱 보여야 되겠다. 공부는 조금 하긴 해야 합니다. 보였다라면 근 보이고 근 가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됐습니까? 근데 학습이 좀 부족하면 이게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실하게 이론 공부들을 좀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문제들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락쌤과 하는 문제 풀이 전주고 20번 전주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벌써 20번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직선이 두 2차 함수에 모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가능한 모든 A값, 이 A값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직선에 있는 이 N값도 처리해야 되니까 먼저 알려져 있는 이 함수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과 mx 마이너스 9 같다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m 플러스 4x 더하기 16입니까? 정리됐습니다. 접한다, 판별식 d를 논해달라 이런 얘기죠.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6? 64인가요? 는 제로 됐습니다. 그럼 m 플러스 4 값이 한 번은 8, 한 번은 마이너스 8. 그럼 n 값은 한 번은 4, 한 번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n 값까지는 무난하군요. 자, 그러면 m 값이 4란 이야기는 직선은 4x-9였다는 뜻이고 이 참수 이제 조금 풀어야 됩니다. 와우, 이제 집중이 흐트러지겠는데. 자, x제곱 이 양식일까요? 그러면 4-ax 됐고 넘어가면 3-a는 이꼴 제로. 근데 또 접하는 거니까 또 d제로네요. 우와, 판별식 엄청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에 3-a는 제로를 또 푸는 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16, 12 플러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우와,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야, a-2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해서 a가 2 이렇게 하나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번에는 m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9 돼 있고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x제곱 됐습니까? 자, 이 양식 해놓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2x 처리가 되겠고 3 마이너스 a 여전히 처리가 되나요? 또 판별식 t a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4 부호 좀 바꿀까요? a-3 이퀄 제로 됐습니까? a 제곱 24 28입니까? 28a 와우, 너무 큰데요? 모르겠습니다. 12제곱 빼기 12는 이꼴 제로 됐습니다. 뭐 144에서 12 빼서 뭐 답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쨌든 완전 제곱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선 두근 합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 최종 모든 a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8에다가 아까 구했던 2까지 처리해서 마이너스 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특별하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주어진 절차들을 차곡차곡 좀 잘 지켜서 처리를 해야만 완벽하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군요. 먼저 접한다고 했으니까 m값을 갖다 처리해서 판별식 D0에 의해서 m값을 구하고요. 그 각각의 m값에 따라서 근데 이거 실제 안 해보면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합 이렇게 구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4 처리해서 틀릴 뻔했네요. 완전 제곱식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는 뭐 완전 제곱식이 아니겠죠. 이쪽이 14제곱은 관련이 없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근 구하고 처리. 전체적으로는 판별식 D를 여러 번 조사하는 거라서 좀 정신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좀 정리만 잘 되어 있다면, 절차를 좀 지켰다면 크게 하나하나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판별식을 여러 번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 아주 쉬운 거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침착하게 산수 미스 없이 잘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상으로 전주고 문제풀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실력 경기 조금 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 전주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